인적이 드문 캄캄한 밤 한 남성이 성큼성큼 수산물 가게에 다가섭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무엇인가 찾으려는 듯 벽을 더듬습니다. CCTV 속 이 남성은 15일 새벽 1시 30분쯤 남해 전통시장을 돌며 수산물 가게 수족관 차단기를 내리고 도주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수산물 가게 앞입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산소 공급이 안 된 탓에 물고기들이 모두 폐사했습니다. 물고기가 폐사한 곳은 한 곳만이 아닙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본 가게는 모두 20여 곳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2,300만 원에 달합니다. 아직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탓에 피해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산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용의자는 오전 9시 40분쯤 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CCTV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도주 경로를 파악해 시장 인근을 배회하던 남성을 검거한 겁니다. 방호복에 방독면을 쓴 소방관들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가지고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우편물, 이른바 수상한 소포입니다. 24일 오전 10시 20분쯤 진주시 대안동의 한 상인이 중국에서 소포가 왔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같은 날 아침 8시 50분쯤 진주 우체국에서도 대만에서 온 우편물 24개가 수거됐습니다. 수상한 소포 의심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경남에서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2시 기준 진주 4건, 사천 3건, 산청, 함양 각 1건 등을 포함해 55건이 접수됐는데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우편물을 개봉해 호흡곤란 등을 느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남성이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태연하게 탈의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으로 향합니다. 목욕탕 전문 털이범 40대 A씨입니다. 미리 준비했던 도구로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열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을 가지고 달아나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진주 지역에서만 총 6곳의 목욕탕을 돌며 7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옷장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한 뒤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신종 범죄입니다. 40대 A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 2월 출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했으며 진주 외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에 종이를 쥔 남성이 버스로 다가옵니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올라타더니 시동을 겁니다. 예열까지 마치고선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버스. 30대 남성 A씨가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터미널을 나선 A씨는 훔친 버스로 상대동과 문산읍까지 진주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는데 가자동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도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버스는 칠암동의 중앙분리대 30여 미터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절도당한 버스입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범퍼는 물론이고 측면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운행에서 A씨는 40분간 버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현동의 주유소에 들러선 소화기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운행 일지와 닮은 종이까지 들고 나타나 닫힌 문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버스 기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안다고 봐야 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버스 안에 들어가서도 이걸 어디서 눌리냐, 뭐 눌려야 된다 그런 걸 작동을 잘 못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대형 면허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데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1일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치를 이어온 인질극은 흉기를 든 남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리고서야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는 투신 과정에서 아파트에 한 차례 부딪힌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에 서로 간의 연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처부터 계속 흉기를 겨누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초에 손에 상해를 약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직장 동료였는데 이미 지난 6월
스토킹 혐의로 피해자에게 벌금형과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안전조치 연장을 원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요청으로 추가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